네, 이번 순서는 함께 보시면서 나는 과연 보험에 잘 가입했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재한 전문가 함께합니다. 자, 전문가님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? 네, 이번 시간에는 내 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내지라고 이 방송을 오. 보시면서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네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보험 점검의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. 네. 일단 오늘 노부부의 사연을 좀 가져와 봤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내서 고민 중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. 아니, 보험료를 얼마나 내시길래 고민이셨을까요? 하나하나 좀 볼까요? 네, 일단 네. 남편분의 보험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. 이 남편분께서 총 12건의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오, 많이 가입하셨네요. 네, 보험료가 무려 138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다. 혼자 한 명의 보험료를 138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고요.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10건 정도의 보험을 갖고 계셨는데 여기도 많으시네요. 배우자님보다 더 내고 계셨습니다. 한 15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와. 납입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두 부부가 합산해서 월 300만 원 가까이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죠. 네. 근데 이분들이 뭐 형편이 아주 넉넉해서 이렇게 보험을 준비했느냐? 그건 전혀 아니고 점검을 해보니까 노후 준비는 전혀 된 건 아니시고 그래요? 네, 일단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셔서 이 점검을 꼭 필요한 상황이셨습니다. 지금 부부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네. 거의 뭐 웬만한 월급 수준 아닙니까? 그쵸, 맞습니다. 상당한 수준인데 보험료가 높다는 건 뭐 보니까 건수도 많아요. 네. 보험을 그냥 많이 가입해서 비싸진 거 아닐까요? 뭐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? 네, 원인이 있었죠. 종신보험이었습니다. 종신보험이요? 네. 아니, 종신보험이 왜 보험료를 올린 주범이 됐을까요? 일단 종신보험에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이 한 건이 81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고요. 이게 한 달에 내는 보험료잖아요. 맞습니다. 한 달에 81만 원이세요. 와. 배우자인 아내분께서는 이 종신보험 두 가지를 갖고 계셨는데 두 가지 보험 합산해서 1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으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고 이 두 분의 이 종신보험만 합쳐봐도 매월 19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었습니다. 아니,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더라도 너무 좀 과한 네. 보험료가 아닌가. 게다가 저희 지금 종신보험만 본 거거든요. 네. 이렇게까지 비용을 부담하시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이유가 있습니까? 실제적으로 또 상담을 하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이미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은 또 충분히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녀분들이 받을 만한 사망보장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. 사망보험금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은 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. 아, 정리 쪽으로요? 네, 그러나 네. 그 중에 한 건은 이미 납입 기간이 거의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지를 당분간 좀 하기로 했고 높은 금액으로 납입되고 있던 두 개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기로 해서 163만 원 가량을 전략하게 되었는데 이게 10년 정도 납입하게 되면 무려 2억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게 2억 또 원 기간이 길어지니까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2억 원 정도 되는 금액에 그동안 계속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. 아니, 160만 원 이상을 아끼면서 네. 이제 목적에 맞게 돌리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그걸 저축으로 노후 준비하게 해주셨다면 거의 뭐 플랜 끝난 거 아닙니까? 사실 봐야 될 게 또 있어요? 맞습니다.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.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뭔가를 좀 도움을 받게 해드렸다라는 어떤 플랜을 만들어 드리려다 보니까 또 점검을 할 대상이 생겼는데 어떤 거죠? 갱신형 보험이 너무나 많았습니다. 갱신형 보험이요. 이분들이 가입하신 이 보험들을 봤을 때 이 갱신형 보험이 남편분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총 6개가 있었고요. 네. 배우자인 아내분께서 가입하신 이 그 갱신형 보험은 총 3건이 있으셨어요. 지금 화면으로 보셨습니다. 네. 이게 지금 각각 워낙 가입하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네. 갱신형 보험에 해당되는 건수도 적지가 않은데 이 갱신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또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? 두 가지의 특징을 좀 보면서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갱신형은 특징을 보시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보험료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반대로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입할 당시에 보험료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보험료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료의 증가는 없습니다. 아니 그래프를 보니까 일단 초기에는 갱신형이 더 저렴해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다 이제 갱신되면서 비싸지니까 문제인 건데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더 설명 좀 주세요. 네, 갱신형 보험은 초기 단가가 낮습니다. 그러나 갱신 주기가 점점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 보험료에 대한 폭이 점점 증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납입한 보험료를 보면 비갱신형보다 많아질 수 있고요.
비갱신형의 어떤 특징은 초기에 발생하는 그 보험료가 고정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증가폭은 없지만 초기에 납입을 해야 되는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비쌀 수는 있습니다. 자,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갱신형, 네. 비갱신형 딱 네. 정리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또 있을까요? 두 번째 차이점은 보험을 납입하는 그 기간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기간. 네,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갱신형에 관련된 내용은 보험은 갱신 주기가 되면 이 보험료에 대한 기간을 납입하는 기간을 더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. 계속 낸다고요? 그렇습니다. 내가 원하는 보장받는 기간 내내는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되는데 이 비갱신형의 보험은 처음에 정해진 이 납입 기간만 채우면 만기가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유지만 하시면 되죠.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. 예를 들어 40세의 보험을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네. 했을 때 갱신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40세부터 100세까지 20년 갱신을 한다고 가정해보면 60세에 80세에 갱신되면서 보험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10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계속 돈을 내야 된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총 납입하는 기간이 60년이 되는 거죠. 와, 네, 그러네요. 그러면 총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 있어요. 그러나 비갱신형은 내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40세부터 60세까지 20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60세부터는 100세까지는 계속 유지만 하시면 보험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솔루션 결과를 봐야 됩니다. 네. 어떤 플랜으로 뒤바뀌었는지 정리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. 네, 일단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남편분의 상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과도하게 크게 납입하고 있던 이 종신보험과 갱신형 보험들을 좀 정리한 이후에 보장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공백이 생긴 내용들을 비갱신형의 건강보험으로 보충을 해드렸고요. 그랬더니 일단 138만 원 정도 납입하셨던 보험료가 약 45만 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총 납입 보험료를 93만 원가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아내분의 상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납입하고 있었던 이 종신보험을 해지함과 동시에 갱신형 보험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. 공백이 생긴 내용들을 비갱신형의 건강보장으로 채웠을 때 15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시던 것이 72만 원가량으로 줄어들었는데 아쉬운 거는 아직 종신보험 하나가 납입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. 아직은 72만 원까지 납입을 하고 계시지만 이 보장에 대한 납입 기간도 끝나게 되면 한 3, 40만 원대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 여지는 또 남아 있었고요.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절약한 보험이 매월 176만 원가량이 됩니다. 그러면 이거는 1년 동안만 모아도 약 2천만 원의 그렇죠. 현금 자산이 만들어지는 네, 거고요. 맞아요. 10년 동안 모았다 그러면 약 2억이죠. 20년가량 모았다고 하면 약 4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모을 수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축을 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뭐 보장을 다 보험을 없애는 건가? 그러면 뭘로 보장 채운하셨을 텐데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네. 또 부족한 보장도 채워주셨다고 하니까 한결 든든해지셨을 것 같습니다.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갱신형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네. 전문가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럼 갱신형은 다 나쁜 건가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런데 그건 또 아닙니다. 네, 이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장단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.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략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 전략적으로. 맞습니다. 네.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 환자 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60세부터 79세까지 계속 꾸준히 증가하다가 80세 이상부터는 점점 감소하는 어떤 그래프를 볼 수 있죠. 그러네요. 그렇다는 얘기는 60세부터 79세까지 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데 2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만 보장을 든든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비갱신형보다는 20년 갱신형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갱신되는 이 주기, 그러니까 20년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든든하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고 네. 20년 동안의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 보험료의 증가 폭에 따라서 유지를 하시든지 해지를 하시든지 결정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. 20년 동안은 일단 보장이 있는 거니까. 맞습니다. 두터워졌네요. 네,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집중 보장을 준비하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경제 활동이 필요한 이 시기에 나는 좀 준비하고 싶다. 그러면 이 경제 활동으로 내가 예상하는 그 기간만큼만 갱신형을 또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 건 어떤 거죠? 아까 우리가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단가를 봤을 때 초기 단가는 비갱신형이 너무 비쌌고 갱신형이 좀 더 저렴했죠. 네네. 이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갱신형만 너무 몰입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노부부처럼 그럼 안 되죠. 유지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는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전략적으로 균형 있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네.
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